안녕하세요. 저는 라인교정치과 원장 이충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정치료 부작용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번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교정치료 부작용이라고 하면 치근의 흡수가 일어난다든지 치조골이 소실돼서 잇몸이 퇴축된다든지 또는 이제 치아의 동요도가 늘어난다든지 치아의 변색이 나타난다든지 등등 이제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자와 이제 대화를 할 때는 교정치료의 부작용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치료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 교정치료를 한다고 해서 그런 교정치료 후유증, 부작용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교정치료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환자의 연령, 개인적 특성들이 다 다르고 그 환자의 치조골 상태, 구강 위생 상태, 교정치료 하기 전에 치아의 상태, 외상의 병력 이런 등등이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면 10대, 20대 환자들의 잇몸의 상태와 또 40대, 50대 환자들의 일반적인 잇몸의 상태의 그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니까 교정치료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치은 퇴측의 가능성이라든지 교정치료 시작 전에 또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치주염의 확률이라든지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생각할 수 있어서 더 철저하게 전문의와의 상담이 필요하고 교정치료에 임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환자들 또는 환자 보호자들이 어릴 때 교정치료를 하면 안 좋다, 어릴 때 교정치료를 하면 나중에 다시 하게 된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곤 하시는데요. 교정치료는 저마다 기계적으로 정해진 치료 기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환자는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교합의 유형이나 심도나 각각의 문제들이 모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각 케이스에 따른 가장 적절한 개입 시기가 저마다 당연히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전략적으로 치료 시기를 좀 뒤로 미뤄야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어떤 환자는 매우 이른 시기에 꼭 개입을 해서 조기에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는 케이스도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가장 좋은 교정치료 시기가 나에게 언제인가 알고 싶으면 사실은 책이나 인터넷을 뒤질 게 아니라 관련 이제 전문의 선생님하고 내 케이스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정치료를 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고요. 얼굴이 길어지거나 땅콩형 얼굴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들은 볼살이 빠져서 또는 이제 얼굴의 둘레 길이가 줄어서 나타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이제 현상에 집중했을 때 이제 그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요. 그것도 사실 여러 요인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교정학계에서도 발치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시기들이 있는데요. 이를테면 악공의 볼륨을 줄이는 교정치료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면 아무래도 교정치료 전 상태보다 교정치료 후에 시간이 더 지났을 때 볼륨감이 더 줄어 보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 효과가 종종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정치료 후에 무조건 안모가 길어 보이는 효과나 땅콩형 얼굴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골격 볼륨이 크지 않거나 둘레가 이제 넓지 않거나 횡적 볼륨이 크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 발치를 계획하는 경우에 또 시간이 지나서 그런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를 주치의가 하고 진단 시에 그런 예후에 대한 가능성이 측면에 대한 것을 잘 포함을 시켜서 치료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교정치료 후에 얼굴 형태가 변하고 얼굴이 길어지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 교정치료 부작용이나 후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어서 또 차후 같은 주제로 더 다른 내용을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